문을 열자마자 낯선 종이가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거기 적힌 글씨가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밤 제사상 올리면 내일 당신 며느리 경찰서 갑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저는 박성만입니다. 64. 시장 안쪽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했고 몇 해 전부터는 아내랑 같이 작은 떡집을 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손주 용돈 좀 주면 기분 좋은 그 정도. 그런데 요즘은 장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 흔드는 말. 경찰서 간다. 가족 이름이 올라간다. 오늘 안 하면 끝이다.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명절이 코앞이었습니다. 우린 큰집 제사를 모시는 집이라 늘 제가 제사상을 챙깁니다. 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손님 올 것 같아 떡도 더 해놨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너무 무리하지 말자. 당신 무릎도 안 좋잖아.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제사가 무슨 무리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제 목젖을 꽉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뭐야? 누가 이런 걸? 제가 확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지 마. 그냥 장난이야. 아내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장난인데 왜 얼굴이 그렇게 하얘져? 저는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문장 때문에 손이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인데 말투가 이상하게 딱딱했습니다. 친절한데 차가운 친절. 박성만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명절에 큰집 제사 지내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잘못 거셨네요. 끊으려는 순간 여자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 해외여행 예약한 거 아시죠? 그 말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 명절 지나고 잠깐 다녀올게요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젊을 때 다녀와라 했고요. 여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행 못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원해요?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만 하지 마세요. 뭔 거짓말? 지금 옆에 사모님 계시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떡반죽을 만지다가 제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누구야?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이야. 그런데 전화 속 여자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내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전화를 손으로 막고 낮게 말했습니다. 끊을게. 여자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끊으시면 종이에 적힌 대로 갑니다. 사장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여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이 요즘 여행 경비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아들이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요즘 좀 불안해해요. 돈 때문에. 저는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젊은 부부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괜히 끼어들면 더 꼬이겠지. 여자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걸 미끼로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여행 보내준다. 항공권 싸게 해준다. 카드 정리해준다. 그런 말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야? 여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 사람들 정리하는 쪽입니다. 정리? 네. 사장님 가족이 피해보기 전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피해보기 전에 정리해준다. 사람이 불안할 때 딱 넘어가는 말.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했습니다. 그런 건 경찰이 하는 거지. 당신들이 뭔데? 여자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부르면 며느리부터 엮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왜? 저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상한 전화야. 그때 제 휴대폰으로 사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우리 떡집 간판. 그리고 가게 문에 붙여둔 명절 송편 예약 받습니다. 종이.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괜히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사상 차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왜 하지 말라고 해?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걸 올리면 영상이 돌아요. 무슨 영상? 여자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 떡집에서 상한 재료 쓴다고요.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왜 써요? 여자가 즉시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 조심하세요. 사모님 목소리 지금 녹음 중입니다.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명절이라 손님 많죠. 그 틈에 한 번만 소문 돌면 끝입니다. 소문이 그렇게 쉽게 돌아? 사장님, 요즘은 단톡방이에요. 동네 단톡방, 시장 단톡방, 학부모 단톡방. 하루면 됩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여자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9시 시장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나오세요. 뭘 하러?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사장님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 끊어드릴게요. 제가 딱 잘랐습니다. 안 나가.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 해외여행, 공항에서 막힙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여행 간다 했지. 그걸 어떻게?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해요. 제사 준비 때문에 돈 들어가죠.
그게 왜? 그 돈 누가 도와준다고 했죠? 사모님, 아내가 흠칫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뭐 도와준다고? 아내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에 어떤 사람이 명절 특별 할인이라면서 상차림 재료를 싸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장님 가족을 찍은 사람이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찍었다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이번 제사 잘 지내야 한다. 큰 집 눈치 보인다. 그런 얘기 하셨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냥 하소연한 거야. 여자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소연은 정보입니다. 그 순간 또 사진이 왔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걷는 뒷모습. 찍힌 날짜가 어제.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몰랐어.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가족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 가족부터 흔듭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여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부르세요. 대신 지금 당장 하면 사모님 폰부터 털립니다. 뭐라고? 여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폰에 깔린 쿠폰 앱 있죠.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쿠폰? 며칠 전 아내가 저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시장에서 쿠폰 앱 깔아주더라. 떡집 홍보도 된다던데?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런가 보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쿠폰 앱이 아니라 손에 끼우는 올감이에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폰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만 하세요. 한 번만. 뭘? 사모님 폰, 전원 끄세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함부로 끄지 마. 저 사람 말 듣지 마.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안 끄면 10분 안에 시장 단톡방에 올라갑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단톡방?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떡집 상한 재료 영상. 그리고 사모님이 시장에서 거짓말하는 녹음.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여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모님 방금 하셨잖아요. 그냥 재료 할인이라고. 사실은 그 사람한테 부탁했죠. 아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맞아. 내가 제사 준비비 아끼려고 그 사람 말이 너무 달콤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절, 제사, 체면. 그게 이렇게 목을 조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아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택배입니다. 명절 선물 왔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밖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박성만 사장님, 문 열기 싫으면 봉투라도 받으세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문 열면 끝입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도 사기꾼 아니야?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기꾼이면 지금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문 열지 말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상대가 둘이라면 한쪽은 겁주고 한쪽은 구해주는 척하고 결국 둘 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려는 거라면 아내가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 불러.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불러. 112를 누르려는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부르면 제사상 사진부터 퍼집니다. 제사상 사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신고가 맞아요. 대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협박 전화가 오고요. 문 앞에 누가 왔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요. 밖에 있는 물건도 만지지 마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폰에 또 문자가 떴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며느리부터 울릴게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며느리한테까지.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받으려 하자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받지 마.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혹시.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공항인데요. 제 여권이 문제래요. 아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공항? 저는 멍해졌습니다. 명절 지나고 간다던 해외여행을 왜 지금 공항에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거짓말한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전화 속 여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 해외여행 사실 오늘 몰래 가는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몰래? 여자가 말했습니다. 카드 문제 때문이죠. 도망치려는 거예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가 그럴 애가.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다시 노크. 똑똑똑. 그리고 낮은 목소리. 사장님, 제사상 잘 차리셔야죠. 안 그러면 며느리 공항에서 바로 끌려갑니다. 제가 고함쳤습니다. 경찰 온다. 당장 가. 밖에 남자가 웃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단톡방이 먼저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장 단톡방 업로드 200. 2분. 아내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 2분. 그 2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때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으세요. 화면 캡처하세요. 그 다음 아무것도 누르지 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럼 며느리는?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장님한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엔 익숙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동네 반장입니다. 반장?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반장은 평소에도 명절 때 안내문 돌리고 주민들 민원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떡집에도 가끔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명절도 바쁘시죠? 그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짜 반장님 목소리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공식적인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속 여자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반장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님, 문만 살짝 열어주세요.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서 또 문자. 아내 폰 화면에 뜬 문장. 어머니, 저 사실 제사 때문에 돈 좀 모임해서. 모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떨며 읽었습니다. 모임에서 명절 지원금 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여권을. 아내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사, 명절, 돈, 여행. 전부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문 밖에서 반장 목소리가 아주 낮게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문 열기 싫으면 떡집 문부터 막아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종하는 장난.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나온 말 한마디였다는 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말로 누군가 놓고 간 종이봉투가 있었고 경찰이 장갑 끼고 회수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합니다. 문은 계속 잠가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아직도 뛰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님, 며느리가 공항에 있다고. 경찰은 잠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분 전화번호 있으세요? 직접 통화해 보시죠.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뚝.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너 어디야? 공항이야?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지금 공항이냐? 명절 지나고 간다더니. 며느리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 거짓말했어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떨며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카드가 너무 쌓였어요.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현지에서 일만 하면 된다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명절 지원금 준다는 모임이요. 처음엔 정말로 사람들 모아서 떡도 사고 과일도 사고 명절에 힘든 집 도와준다고. 경찰이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사람 모으는 수법입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권은 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권을 맡기면 항공권 대행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제 와서 수수료 내라고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뭘로?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모임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대요. 남편 몰래 신청했다고. 가족동이 없는데 돈 받으려고 했다고.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런. 경찰이 며느리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공항이면 공항 경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위치를 말했고 경찰은 즉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제 휴대폰이 또 켜졌습니다. 사장님, 경찰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왔습니다. 우리 떡집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 손에는 스프레이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저거 가게 앞이야. 경찰이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게 쪽은 다른 순찰이 확인하러 갑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번호, 가게, 며느리 여행까지 어떻게? 경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보는요, 보통 가까운 데서 셉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뭔데? 아내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명절 재료 할인 그 사람 반장이 연결해줬어. 순간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장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반장이 떡집에 와서 사장님 요즘 힘드실 텐데 명절 물건 싸게 구하는 데 있다고. 어르신들 도와주는 모임이라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모임에.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들었어.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 명절엔 제사비가 큰 돈이다. 어르신들 체면이 걸려 있다. 가족한테 말하면 반대한다. 경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거기서 폰에 뭐 설치하라고 했죠? 아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쿠폰앱.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은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가 도움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요즘 누가 집 전화로 합니까? 그런데 울렸습니다. 경찰이 눈짓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스피커로.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친근한 목소리. 동네에서 흔히 듣는 목소리. 성만이 형님. 나야.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누구?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왜 그래? 나 반장이잖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반장은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 나는 형님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 도와주려고라는 말이 어제부터 계속 저를 찌르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반장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웃었습니다. 아, 경찰까지 있네. 역시 형님은 겁이 많아. 그 말에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겁이 많아. 그 문장. 며느리에게도 아내에게도 나에게도 계속 나온 말.
반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자. 명절에 제사 지내려면 돈 들잖아. 손님 많아도 재료값 오르잖아. 그럼 누가 도와줘?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 반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지. 선택지를 준 거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위치 추적 중이다. 계속 말해. 반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경찰님, 추적해봐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반장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요,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먼저 움직여요. 그 말에 아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제가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이요. 명절만 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제사상 부족할까봐, 시댁 눈치 볼까봐. 그 틈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사람 마음을 장사로 써? 반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 다 그래. 그리고 며느리 해외여행. 그거요. 도망이 아니라 일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반장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요. 처음부터 우리랑 얘기됐던 애예요. 아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거짓말. 반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사모님도 거짓말 했잖아요. 형님한테 모임 나간 거 숨겼잖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공모했다는 근거 있나? 반장이 웃었습니다. 근거. 경찰님, 근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시장 민원 접수 박성만 떡집, 상한 재료 사용 의심. 아내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반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부터 10분이에요. 10분 안에 형님이 시장 뒤편으로 나오면 민원 취소. 안 나오면 내일 아침 시장 전체가 알아요. 경찰이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공항 경찰분이 옆에 계세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우리 속인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만 다녀오면 빚 정리된다고. 명절 끝나고 가면 늦다고. 그래서 오늘 몰래. 그 순간 저는 며느리 말에서 이상한 구멍을 봤습니다. 명절 끝나고 가면 늦다. 우리에게 협박하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안 하면 끝이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진행한 사람, 이름이나 특징 기억나요? 며느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반장님이요. 아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동네 반장님이 어르신들 도와주는 모임이라고.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명절에 시댁 잘 보이면 남편도 편해진다고.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을.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입니다. 경찰은 즉시 무전으로 움직였고 반장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장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형님 나가요. 나오면 다 끝나. 제사도 편하게 지내고 며느리 여행도 살리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제사까지 입에 올리지 마. 반장이 웃었습니다. 제사가 뭐 대단해요. 사람들이 조상 얘기 나오면 더 움직이거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돌아섰습니다. 저는 경찰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오면 끝입니다. 저는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아니요. 제가 경찰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간다고 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경찰이 제 눈을 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화에 말했습니다. 시장 뒤편 맞지? 근데 나 혼자 못 간다. 아내도 같이. 반장이 즉시 끊어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혼자만. 그래야 안전해. 그 말로 확실해졌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는 걸. 저는 일부러 숨을 거칠게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간다. 대신 민원 취소해. 반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형님, 진작 이러지.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반장이 약속 장소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몇 분 뒤 경찰 무전이 들렸습니다. 시장 뒤편. 남자 한 명 접근. 모자. 마스크. 확인. 아내가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우리가 겁먹은 걸 이용한 거야. 잠시 후 경찰이 말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잡았다는 사람은 진짜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비슷했지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목소리만 흉내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반장 번호로 전화한 건 번호를 바꿔서 건 겁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반장님은?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이걸 계획한 사람은 반장과 며느리와 사모님 얘기까지 다 꿰고 있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설치한 쿠폰 앱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명절 할인이라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앱이 폰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전화 기록, 문자, 사진, 단톡방 그걸로 겁을 줍니다. 저는 한참을 있다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보호받았고요. 여권도 확보 중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해외여행 일자리 얘기한 쪽도 추적합니다. 그때 경찰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뭡니까? 가족이 서로 숨기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늘 가장인 척 했습니다. 아내 걱정할까봐, 아들 걱정할까봐,
혼자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는 혼자 결정 안 할게. 제사 때문에, 명절 때문에. 괜히 잘하려다가.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괜찮은 척 안 할게. 며느리도 나중에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돈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부끄러움이더군요. 남한테 들키면 망신이다. 가족한테 말하면 혼난다.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 그 부끄러움을 먹고 커집니다. 명절과 제사처럼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때를 노리고요. 그날 이후 저는 떡지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적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단톡방 협박은 캡처부터 하기. 폰에 못 갈라면 무조건 멈추기. 혼자 해결하지 말고 가족과 같이 보기. 공공기관 이름 나와도 확인하기.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 의심하기. 그리고 제사날 저는 제사상 앞에서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조상님, 우리 살려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숨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거짓말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모임 나간 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 우리 가족을 흔든 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만드는 공포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망한다. 가족이 알면 끝이다. 경찰 부르면 더 큰일이다. 그 말에 휘말리면 내 손으로 내 삶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명절이라 더 위험해요. 제사상 잘못 올리면 큰일 나요. 해외여행 가려면 지금 처리해야 해요. 가족한텐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문 잠그고 전화 끊고 캡처해두고 가족한테 말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게 체면 지키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